안녕하십니까, 송기섭입니다. 자,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을 누리고 살 권리를 갖지요. 반면에 그 자연을 잘 보존해서 후손에게 전해줘야 될 의무도 또 갖는 겁니다. 태양은 꽃을 피우게 하고 꽃은 꿀을 머금고 벌나비는 그 꿀을 취할 권리를 갖는 대신에 꽃가루를 묻혀서 다른 곳에 가서 화수분을 해주는, 즉 화접을 해주는 의무를 하고, 그렇게 해서 열매가 맺으면 온갖 산새들이 와서 열매를 따서 배를 채우는 권리를 누리는 반면에 산천을 다 다니면서 넓은 곳에 배설을 통해서 그 씨앗을 퍼뜨려서 자연을 번성하게 하는 의무를 또 하는 거죠. 우리가 낚시터에 가서 붕어를 만나서 즐기는 권리를 하는 대신에 그 붕어가 번성할 수 있도록 환경 보호를 하는 것 또한 우리의 의무입니다. 자, 이번 시간 진행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낚시를 위한 장비에서 낚싯대 종류와 그 취향별로 선택하는 요령, 그리고 받침대 사용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요. 이제는 이번 시간에는 사람과 물고기 간의 연결 역할을 하는 기본 채비를 하기 위한 소품과 비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즉, 지난 시간에 알아보는 낚싯대에서 바늘까지 어떻게 연결해서 낚시를 할 것인가는 채비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자, 우선 채비 중에서 원줄에 대해서 알아보죠. 원줄은 뭐 그냥 낚시줄, 뭐 이렇게 낚시하는 데 쓰는 낚시줄, 뭐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자, 원줄은 실제 낚시줄은 말이죠, 0호 때부터 해서 뭐 한 30호 때까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호수가 밑으로 내려갈수록 가늘은 줄이고 위로 올라갈수록 굵은 줄입니다. 자, 오늘은 붕어 낚시를 위한 붕어 학당이니까 말이죠, 사용하는 원줄을 하는데, 붕어 낚시에서는 우선 취향과 기법별로 원줄 굵기를 달리합니다. 우선 이제 가장 먼저 접근하는 떡밥 콩알 낚시. 떡밥 콩알 낚시를 할 때 주로 사용하는 원줄은 2호 줄에서 3호 줄을 주로 사용합니다. 다음으로 요즘 많이 구사하고 있는 대물 낚시를 할 때는 원줄을 4호에서 6호 줄을 주로 사용합니다. 다음으로 전층 낚시를 할 때, 이거는 이제 중층이나 내림 낚시 말이죠. 전층 낚시를 할 때는 원줄을 0.4호에서 대개 2호까지를 많이 사용합니다. 자, 지금 제가 원줄을 이게 쓰는 겁니다. 제가 쓰던 원줄인데 이게 5호 줄이고요. 지금 카메라상으로는 아마 이 줄의 굵기가 극명하게 나타나진 않을 겁니다. 이게 5호 줄이고요. 그 다음에 4호, 3호, 2호, 1.5호 있는데, 이 1.5호까지는 원줄로 많이 쓰는 줄이거든요. 이 두 개들 가닥을 제가 들고 보면 이게 카메라를 확대하면 보일지 모르겠네요. 지금 위가 대물 낚시에 즐겨 쓰는 5호 원줄이고, 아래가 전층 낚시에서 즐겨 쓰는 1.5호 원줄입니다. 이 아래 1.5 원줄은 나중에 목줄에서도 사용하는 줄로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원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원줄은 어떤 종류가 또 있느냐, 이게 구분이 되거든요. 같은 호수라도 원줄에는 나일론사가 있고요, 또 카본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두 가지 중간 해가지고 뭐 세미 플로팅 해가지고 이제 중간 성분의 줄이 있죠. 나일론사는 유연성이 많은 낚싯줄이고요. 카본사는 좀 딱딱한 유연성이 적은 낚싯줄입니다. 그리고 이 카본사는 비중이 커서 물에 놓으면은 서서히 바닥까지 가라앉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나일론사는 물에 넣으면은 표층면에서 노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핵심적인 거는 이거를 쓸 것이냐, 이거를 쓸 것이냐, 어느 경우에 어떤 걸 쓸 것이냐, 이걸 가지고 이제 왈가왈부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대개 이제 전층, 중층이나 내림낚시할 때 이때는 이제 봉돌이 바닥에서 떠 있는 채비로서 원줄이 가지고 바닥으로 내려가면 안 되니까, 비중을 가지면 안 되니까 주로 이제 이 줄을 즐겨 쓴다. 다음에 노지에서 전통 낚시나 대물 낚시할 때는 이제 카본사를 주로 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다면 대물 낚시하면서는 이 줄을 쓰면 안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실제로 해보면은 카본사를 전층 낚시에 쓰면서도 현장에서 이걸 고려해서 찌맞춤을 해서 시간을 두고 말이죠. 가라앉는 시간까지를 고려해서 찌맞춤을 해서 하게 되면은 이거를 써도 무리 없이 됩니다. 또 대물 낚시 하면서 나일론사를 써도 여기에 맞게 현장에서 찌맞춤을 해서 쓰면은 무리 없이 됩니다. 단 이제 이 카본사는 줄이 잘 엉키지를 않아요. 반면에 나일론사는 그 파마 현상이라 그래서 좀 무리하게 당기면은 줄이 이렇게 꼬불꼬불해지면서 이 파마머리 머리카락처럼 그렇게 되고, 또 수초나 이런 데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잘 엉키고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비품 준비할 때에 목줄이 있죠. 목줄을 사용하는 데는 크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합사를 쓸 것이냐, 아니면 나일론 줄을 쓸 것이냐, 이렇게 이제 크게 두 개로 나눕니다. 그런데 요 두 개 아무거나 써도 입질 받고 챔질하고 고기 꺼내고 하는데 크게 문제 없습니다. 단 합사를 썼을 때에는 바닥에 침전물이 많은 상태가 있을 때 이 합사가 이 실이거든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지장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때에는 이 나일론사 일자로 쫙 이렇게 가 있는 나일론사를 쓴다 하는 차이가 있고, 뭐 특별히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목줄은 호수별로 여기에서 있죠. 호수별로 어떻게 하느냐. 떡밥 낚시에서 목줄은 말이죠. 대개 원줄보다 한 호수 낮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1회에서 2호를 쓰면 됩니다. 그런데도 떡밥 낚시하면서 오래전부터 케블라 삼합사 목줄을 가지고 낚시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떡밥 콩알 낚시할 때. 그래도 크게 문제 없습니다. 채비가 밑에 장애물에 걸렸을 때 원줄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목줄은 한 호수 약하게 쓴다 하는 게 있는데, 고수들은 말이죠. 케브라 삼합사 써가지고도 채비 손상 안 가게 다 해결합니다. 그건 나중에 뒤에 또 이제 해결 방법이 나올 겁니다. 다음에 대물 낚시할 때 목줄은 대개 3호에서 5호 목줄을 씁니다. 한 호수 낮죠. 다음에 전층 낚시할 때는 그야말로 0.45에서 1.5호까지 이런 목줄을 씁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이 전층 낚시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1호 이하줄을 즐겨 목줄로 씁니다. 그리고 노지에서 요즘 많이 유행하고 있는 이제 내림 기법에 노지 낚시하는 이런 분들은 1.5 이상 뭐 2호까지도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게 케브라 합사 목줄이고요. 요게 목줄로 쓰는 1.5호 나일론사입니다. 근데 이거는 아까 얘기했죠. 원줄에서 써도 되고 이거를 갖다가 목줄로 써도 되는 겁니다. 자, 원줄과 목줄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고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바늘입니다. 여러분 지금 붕어학 계곡의 붕어학 계로는 수강 중입니다. 휴관 중입니다. 수강 중입니다. 또 쉬운 말이 가르쳐 주세요. 무리 나 무슨 말인지 몰라. 자, 이제 기본 채비를 위한 찌와 바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낚시 패턴별로 알아보죠. 자, 대물 낚시와 떡밥 낚시와, 떡밥 낚시라는 것은 여기서 이렇게 쓰지만 실제는 마리수 낚시를 전체 일컫는 겁니다. 미끼를 지렁이 쓰더라도. 다음으로 전측 낚시 이렇게 놓고 찌와 바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물 낚시는 찌가 고부력, 봉돌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짧은 단찌죠. 그리고 튼튼한 이런 찌를 사용하고요. 바늘은 대개 10호 이상 15호까지 사용합니다. 여기에서 이 호수는 붕어 바늘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감성돔 바늘을 쓴다 그러면은 한 3호에서 7호까지 이게 감성돔 쓴다는 말이죠. 자, 이렇게 사용합니다. 다음으로 떡밥 낚시에서 찌는 우선 중부력 기준에서, 다음으로 찌가 길다, 다음으로 가늘다, 찌톱이나 이런 그 몸통이나 대체적으로 가늘다. 다음에 떡밥 낚시 할 때 바늘은 대개 6호에서 9호 붕어 바늘 기준에서 사용하고요. 다음 이제 바다의 망상어 바늘 같이 사용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전측 낚시일 때, 전측이라는 것은 이제 중층과 내림을 다 통틀어 얘기합니다. 이때는 저부력, 아주 봉돌이 작은 저부력 찌고, 이때 쓰는 찌도 비교적 짧은 찌입니다. 짧은 찌고 가늘다 플러스 가늘어도 너무 가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다음에 바늘은 대개 전측 낚시 할 때 바늘은 4호에서 6호 이런 바늘을 사용한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 실물을 들고 제가 여기에다 대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찌가 바로 이 대물 낚시에 쓰는 고부력의 짧고 튼튼하게 만들어진 찌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떡밥 낚시에 쓰는 찌는 바로 제가 왼손에 지금 들고 대줍니다. 중부력이면서 길고 톱이 가늘죠. 비교해 보면. 자, 다음으로 전측 낚시에서 쓰는 찌다. 이거는 오히려 대물 낚시 찌보다 더 짧고 그러면서 가늘고
아주 저부력, 몸통이 아주 작죠. 가늘고 이래 돼 있습니다. 이 전층 낚시 찌 중에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지금 이거는 톱이 조금 굵어 보이죠. 이게 튜브 톱이라는 겁니다. 이거 이제 중층 낚시할 때 바늘까지 중간에 떠 있는 기법의 낚시를 할 때 즐겨 쓰는 것이고, 이거는 솔리드 톱입니다. 그래서 안에 찌톱 안에 공기층이 없이 되어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내림급법에서 즐겨 쓰는 건데, 오늘날에 와서 노지 내림 낚시할 때는 크게 구분하지 않고 쓰기도 합니다. 자, 이제 기본 채비를 위해서 찌와 바늘을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 채비를 위해서 어떤 비품이나 소품들이 필요한지 알아보고 바늘까지 다 챙겨봤습니다. 이런 것들을 채비를 하기 위해서 보조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 보조 도구는 우선 채비하면서 찌 맞춤을 해야 되니까 말이죠. 찌를 맞추기 위한 이 찌 맞춤 통이 있어야 되고, 다음에 봉도를 맞추기 위한 이 리퍼, 또 작은 가위 이런 게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집에서는 쉽게 채비를 이 정도면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낚시터에 나가서 줄이 끊어졌거나 또 새롭게 채비를 하거나 기법을 달리하거나 이러한 일이 주로 발생합니다. 그때에 대비해서 집에는 이제 큰 도구함이 따로 있는 거고요. 이거는 제가 제 가방에 휴대하고 다니는 휴대용 도구함입니다. 이 안에는 이제 뭐 다용도 뭐 맥가이버 칼이라 그러죠. 근데 그보다 더 다용도 가위까지 다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까지 했던 낚시 기본 채비를 위한 비품과 소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외에도 제가 거론하지 않은 수없이 많은 것들이 개인적으로는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기본을 지금까지 소개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을 마치고 이제 시청자 전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아, 예, 안녕하세요. 예. 목소리가 좀 작게 들리네. 아, 자, 그래요? 어디 누구신가요? 대구 사는 김경동입니다. 아, 대구의 김경동 씨. 예. 예. 자, 오늘 무슨 얘기 나눠볼까요? 네, 선생님. 예. 저는 붕어 대물 낚시 즐겨 하는데 예. 가끔 천질가동 시에 바늘이 부러지는 경우가 있는데 바늘이 약해서인지 아니면 챔질 후에 물고기 예. 대물을 걸었는데 바늘이 부러지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예예. 예. 그런 일은 대물 낚시 하는 분들은 아마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바늘이 허리가 부러져 나가거나 아니면은 바늘이 펴지면서 떨어져 나가거나 그런 걸 경험할 텐데, 그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바늘이 약해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자, 이렇게 낚시 바늘이 있으면은 이 허리 부분에 부러져 나가는 것은 낚시가 제대로 박히질 않고 끝부분만 박혀서 붕어 입 위에 보면은 연골 조직이 있거든요. 그걸 뚫지 못하고 끝부분이 박혀서 힘대결을 하다 보니까 힘이 이 끝에 집중돼서 이렇게 펴지면서 떨어져 나가거나 아니면은 과도하게 펴지면 요즘 바늘이 강한 철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허리가 지탱을 하지 못하고 부러지는 겁니다. 실제로 제대로 챔질이 돼서 힘이 허리에 이렇게 걸려서 바늘이 박혀서 말이죠. 이렇게 걸려서 힘을 받으면은 작은 바늘도 큰 잉어를 걸어서도 허리가 부러지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바늘이 약하다기보다는 챔질 순간에 입걸림이 바늘 끝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 통화하면서 많은 설명을 길게 하지 못해서 이해가 잘 되실지 모르겠네요. 아닙니다. 궁금증이 해결되었습니다. 예, 저는 바늘이 고맙습니다. 약해서인지 싶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자, 지금까지는 기본 채비를 위해서 필요한 비품과 소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것들을 가지고 기본 채비를 하면서 묶음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에 고정 채비하고 다른 것이 찌 멈춤 고무가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저 개그맨 양상국이라고 합니다. 양상국 씨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제가 방송을 통해서 낚시를 취미로 하는 것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낚시를 감사합니다. 사랑해줘서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떤 얘기를 나눠볼까요?